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요. 찬찬히. 근데 이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 이 습관이라는 게 어릴 때 보통 3살, 4살, 이제 그 정도 5살, 네, 한 3, 4세에서 5세까지가 참 이 습관이라는 걸 잡아주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았어요. 지금 보면 6세가 된 단우를 보면은 그때 아이하고 했던 많은 이야기들과 약속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은 좀 많이 좀 규칙이라는 게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세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는 참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습관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 챕터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의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은 뭐 씻는 거, 먹는 거, 뭐 자는 거 항상 힘들잖아요, 엄마들이. 아이하고 또 씨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은 대부분의 어떤 대화라기보다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네, 역시나 또 우리는 좀, 네,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뭐 습관에 대한 책을 읽어주든 뭘 하든 잘 되지 않죠. 근데 정말 정말 긴 시간을 가지고, 어, 뭐랄까요, 그 감정을 잘, 어, 다스리면서,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3세, 4세, 5세 긴 시간을 가지고 아이하고 조금씩 조금씩 대화를 통하고, 또 계속 또 어떤 감정을 보듬어 가면서 그 긴 과정들을 통해야만 아이가 뭐랄까요, 조금 편안하고, 또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제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또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이하고 대화하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제일 나쁜 습관이었다라고 제가 챕터 2 들어가기 전에 고백을 한 글이 있는데, 아이 습관보다 내가 내 아이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습관, 그게 가장 별로였어요.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잠자리 일찍 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잠을 일찍 자라 해도 정말 잘 안 됩니다. 이 잠자리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여전히 저희 아이도 지금도 10시, 빠르면 10시, 늦으면 굳이 11시까지 잠을 안 자려고 버팁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이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다들 깜짝 놀래요. 이제 그냥 외국에 사는 친구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무조건 8시면 잡니다. 늦어도 9시에 자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들 8시 반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보면 희한하게도 이 잠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친구들도 우리나라에서 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거나 그런 다 맞벌이 부부 우리랑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일찍 재워요. 잘 재워요. 그게 희한하게. 또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제 가장 친한 프랑스 친구는, 그 친구는 저한테 정말 자기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단호한 건 늘 잠자리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단 한 번도 아이를 늦게 재워본 적이 결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낮잠을 꼭 재우고, 아이가 지금 이제 내년에 9살이 됐는데, 뭐 학교에서 그러니까 주말에도 항상 낮잠을 좀 재우고, 그리고 항상 밤에 8시면 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잠을 안 자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잠을 안 자고 계속 버티면 어떡해? 8시인데도 안 자면 어떡해? 그러면 침대에서 놀라고 한대요.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게 네가 놀고 싶으면 침대에서 놀고 침대에서 인형놀이하고 침대에서 책 보고 침대에서 모든 걸 다 해라. 침대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감기 걸렸을 때, 뭐 아이가 조금 뭐랄까요, 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잠만 자면 된다는 거예요. 12시간 넘게 자면 아이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또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또 외국 친구들은 보면. 그래서 정말로 정말 그 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네, 뭐랄까, 굉장히 단호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를 비롯하여 제 주변 친구들이나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좀 잠을 늦게 자고 그거 조금 냅두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맞벌이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조금 아이랑 놀아주고 또 놀기도 하고 소화도 시켜야 되고 또 목욕탕에서 또 아이가 놀겠다고 하면 뭐 30분이고 40분이고 또 욕조에다가 놓고 또 놀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들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은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그냥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맞아 나도 조금은 좀 노력을 하자. 조금은 내가 10시 자겠다는 거 어떻게든 9시에 자게끔 해보고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긴 하다. 그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그렇고 늘 아이하고 항상 그 문제로 협상을 하고 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저희 아이는 집에서 TV도 잘 안 보는 애가 그렇게 잠을 안 자고 형제가 이렇게 또래 형제가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를 한테 뭐 늘 윽박지를 수는 없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3세, 4세, 5세, 6세 중반까지도 제가 제일 많이 해줬던 말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조금 뭐 의심 가는 질문들도 하긴 합니다만 그땐 정말 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잠자리 일찍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키할아버지 얘기를 해줬어요. 이 키할아버지는 제가 3살 때부터 아이한테 얘기했는데 단우야 지금 일찍 자지 않으면 키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단우 1cm 주고 가셔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가신다 이래요. 아니면 단우가 너무 늦게 자면 키할아버지가 애긴 줄 알고 키 1cm 가져가실지도 몰라. 지금 우리 단우는 90cm인데 89cm 되면 좋겠어? 더 큰 형 돼야지 막 이러면서 키할아버지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왜냐면 대부분 엄마들은 뭐 망태 할아버지 뭐 얘기들 많이 하죠. 도깨비 뭐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제 이런 약간 두려운 왠지 모르게 두려운 그런 존재보다는 저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은 그런 할아버지들을 많이 소환을 했어요. 밥을 잘 안 먹으면 음식 할아버지 얘기하고 음식 할아버지가 너 밥 안 먹으면 어디 저기 아프리카 데려가서 진흙밥 먹는 친구들이 얼마나 밥을 못 먹고 배고파하는지 그런 모습 너 보여주면 너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거야 이놈아 하면서 너 혼낼 거야 이러고 그런 얘기도 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이한테. 뭐 아랫집에 있는 수염 할아버지 계신데 아랫집 수염 할아버지는 쿵쿵거리면 올라와가지고 어떤 놈이 쿵쿵거리냐 하고 오셔가지고 100번 뜀뛰기 시킨다 이러고 되게 구체적이고 조금 위트가 있다고 해야 위트가 있는 좀 재미있으면서도 무섭지 않은 하지만 좀 또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할아버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3살, 4살 때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도 했죠. 1cm, 단우야 너 여기서 1cm 줄어들면
그리고 또 다음날도 또 1cm 줄고 또 1cm 줄면 아기가 돼서 주먹이보다 더 작아지고 엄지공주보다 더 작아지면 어떡할래. 그러면 단우가 너무 작아져서 엄마가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단우를 찾았는데 단우가 너무 작아져 버리는 거야. 엄지공주만큼 작은 거야. 어떡하니? 그럼 엄마가 단우를 어떻게 찾지? 단우야 어딨니? 그러면 단우가 80cm였는 80cm, 90cm였는데 1cm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저 여기 있어요 하면 엄마가 들릴까 안 들릴까 막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주면서 그렇게 키할아버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키할아버지는 진짜 엄청 뭐랄까요 바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산타 할아버지처럼 키를 주시고 다니시느라고 엄청 빨리 다니셔. 그래서 단우 눈에 안 보일 만큼 그렇게 빠르게 다니셔. 너 키 할아버지 본 적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눈에는 보여. 그러면서 단우야 키 할아버지가 오셔서 1cm 주고 가셔서 내일 일어나면 1cm 커져 있을 거야. 얼른 자자. 9시 전에 자야지 할아버지 오신다. 이러면서 늦게 자면 1cm 가져가신다. 다른 친구한테 키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정말 굉장히 신기하게 또 그 얘기를 듣고 눈을 꼭 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키 할아버지 이야기나 이런 좀 뭐랄까요, 누구 망태 할아버지는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키 할아버지 얘기를 하게 된 이유도 어떤 책을 보니까 이빨 요정을 전 잘 몰랐는데 아이들 책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흔들리는 이빨, 빠진 이빨을 베개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요정이 그 이빨을 가져가고 동전을 뭐 넣어놓는다. 이런 귀엽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래. 이빨이 빠지면 이빨 요정이 오는구나. 그러면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키 할아버지가 오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뭐랄까요, 그 망태 할아버지, 뭐 좀 무서운 할아버지, 뭐 아이가 딱 생각할 때 도깨비 뭐 이런 거 조금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가끔은 이렇게 좀 위트 있게 조금 더 구체적인 캐릭터를 가진 할아버지나 요정을 소환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뭐 아이를 놀리거나 겁을 줄 필요는 없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잠을 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짓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짓는 것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시즌이 지금 12월 4일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얼마 전에 단우하고 읽었던 책에 제가 또 한 번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 책은 그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머리가 엉망이네요.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이제 며칠 전에 읽어줬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에밀리라는 친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긴 하는데 희한하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마 산타 할아버지를 무섭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옆에 보면 이렇게 굴뚝이 있는데 이 굴뚝에서 내려온다는 게 아이한테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에밀리는 산타 모양이 있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의 모형만 봐도 도망을 가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는 에밀리 친절하고 좋은 할아버지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우리 집 굴뚝으로는 절대 못 내려와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이답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밀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사랑해. 루돌프 사슴도 하늘을 나는 썰매도 오호호호 하면서 산타클로스의 웃음소리까지 다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에밀리를 달래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 집 굴뚝으로는 절대 못 내려와. 무서운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랬더니 에밀리의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위트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런 겁니다. 이제 저도 앞으로 그 습관의 다음 챕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했던 전화기를 가지고 하는 밑에 있는 뭐랄까요, 이제 상황극이죠. 여기 한번 엄마를 보시면 엄마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전화합니다. 아, 여보세요. 산타클로스 댁이죠. 산타클로스 계신가요? 어머, 벌써 떠나셨다고요? 한참 전에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뭐랄까요? 네. 정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되게 여유를 부리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럴싸한 위트를 보여주고 있는 책임이죠. 그죠? 자, 들었지? 엄마가 에밀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눈사람이랑 과자 주면서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벌써 떠나셨대. 에밀리, 그러면은 엄마 말대로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앉아가지고 네가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네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돼보는 거야. 네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막 온 세상을 다니면서 슬픈 애들, 외로운 애들, 또 장난감 없는 애들 다 선물을 준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집에 지붕 위에 도착하는 거야. 근데 너는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겠지. 또 루돌프 사슴도 지쳐 있겠지. 선물 상자를 가득 든 자루는 아직도 무겁겠지.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집 굴뚝은 어떻게 했지? 에밀리가 무섭다고 굴뚝에다 이거저거 다 막아놨죠. 내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못 내려오게 굴뚝을 잔뜩 막아놨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 맞아. 너는 꽉 막힌 굴뚝으로 힘들게 나와야겠지? 네가 만약에 산타 할아버지라면. 그리고는 우리 집에 줄 선물을 다시 자루에 담아야 될 거야. 그 선물을 받을 다른 아이들도 찾아다녀야 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엄마가 참 그럴싸하게 또 산타클로스의 입장까지도 반대로 아이한테 역지사지죠.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상상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주 그럴싸하면서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빠져들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알았어요. 에밀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재빨리 대답을 합니다. 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와도 좋아요. 근데요, 굴뚝 말고 여기 이 문으로만 오게 해요. 여기까지만요. 한 걸음도 더 들어오면 안 돼요. 하면서 아이는 여기 에밀리는 엄마와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자기의 의견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저는 계속 해드릴 예정이에요. 엄마와 아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엄마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기 에밀리의 엄마처럼 굉장히 그럴싸하게 그 얘기가 꼭 논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일 필요는 있어요.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정말 매우 그럴싸하면서도 매우 그럴 법하고 또 입장을 잘 전달해주고 누군가의 입장을 전달한다던가 누군가의 태도를 전달해 준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할아버지일 것 같지만 그럴싸하게 또 내 아이가 수긍할 수 있게 그렇게만 이야기가 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왠지 모르게 그거를 받아들여요. 여기 에밀리처럼요. 물론 여기 있는 에밀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로 있다라고 믿고 그 산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건데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정말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좀 크면. 아니면 큰 누나가 있는 어린 아이들이면. 그런데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우야, 너는 공기가 눈에 보이니? 너는 하나님을 본 적 있니? 너는 공기가 있다고 그런데 믿지? 공기는 있지? 하나님은 계시지? 하늘에 계시지? 또 산타 할아버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꼭 보인단다. 키 할아버지도 너무 바쁘셔서 그렇지 있으셔서 우리 단우가 이렇게 키를 쑥쑥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야. 거기 있는 할아버지들은 음식 할아버지, 키 할아버지
단우를 다 사랑하셔. 그래서 단우가 예쁜 아이로 잘 크기를 바래. 키가 크고 튼튼해지길 바라셔. 그래서 단우가 일찍 자고 단우가 잘 먹으면 몰래 오셔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가신단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랑도 친하고 키 할아버지랑도 친하고 하나님이랑 모두 다 친하셔. 왜냐면 우리 단우를 잘 바라보고 계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아이가 그냥 왠지 모르게 피식할 수도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하지만 그 이야기를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늘 아이보다 플러스 1, 더하기 1, 조금만 더 그럴싸해지면 됩니다. 조금만 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지게 되면은 아이는 또 그런가 보다 금세 순수해집니다. 여기 에밀리처럼요. 그래서 이 에밀리는 결국에 자기가 꽉 막아놓은 이 굴뚝을 다 물건들을 빼내고 있죠. 그러면서 굴뚝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부엌문으로 들어오세요. 네, 하지만 식탁 가장자리까지만 들어오세요. 더는 안 돼요. 이렇게 편지까지 씁니다. 아마 이 편지는 엄마하고 함께 편지를 써보자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써주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소원대로 테이블 위에 선물이 있죠. 그리고 에밀리도 역시 엄마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내년에 우리 집 올 때 힘들면 우리 집 소파에서 자고 가도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엄마의 세계를 담고요. 엄마의 말투를 담고 엄마의 생각을 담고 엄마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저의 말투, 저의 생각, 또 제가 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그렇게 꼭 비슷하게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말투들을 따라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에밀리를 보면서 엄마가 참, 여기 에밀리의 엄마는 참 현명하고 위트가 있는 사람이다. 에밀리는 참 행복한 아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에밀리는 자기가 무서워하는 걸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그렇죠. 이 에밀리는 조금 두려움이 많았던 친구였나 봐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협상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와 함께 엄마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도 자기가 두려워하지만 이 정도 작은 용기를 낸 것에 대한 뭐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용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게도 이야기를 해줬대요. 누구나 무서워하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읽어서 외워버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답장을 읽어줬답니다. 자기 동생에게. 에밀리와 케이티에게 고기파이와 맛있는 주스 잘 먹었단다. 무엇보다도 비좁은 굴뚝으로 내려오지 않게 해줘서 참 고마웠다. 내년까지 건강하게 잘 있으렴. 산타클로스로부터 산타. 엄마가 지어준 답장이겠죠? 참 멋있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시즌이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고 선물을 준다. 이런 이야기 말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또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 습관에, 오늘은 사실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럴싸하게 아이한테 뭐 어떤 키 할아버지나 산타클로스나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아이한테 찬찬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마 집에나 어디 도서관이다 한번 시간을 잘 내셔서 이런 류의 동화책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정말 위트 있는 엄마들의 활약 멋지죠? 참 에밀리 엄마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습관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은
잠을 잘 자지 않는 아이에게 키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아이가 믿었고, 사실 6세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엄마 키할아버지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면서 또 그럴싸하게 받아줬습니다. 너 정말 너는 정말 키할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키할아버지는 있어. 다는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니? 너 믿지 않는 거니? 너 산타 할아버지도 안 믿을 거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가 또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요. 아이는 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미리 짐작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이보다 늘 조금 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부모로서든 이야기 스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이야기도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운동하듯이. 운동도 하면 할수록 늘듯이 이야기도 이야기를 지으면 지을수록 늡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